안녕하십니까,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철입니다. 네, 어느덧 6월달 경마를 맞이했습니다. 역시 이제 월초 경마답다 이런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요 경마에서는 대상 경주가 2개가 펼쳐지면서 그래도 출주 도수가 조금 있는 편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상 경주는 뭐 총 16대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어서 어찌 보면 일요 경마는 좀 박진감 넘치는 경마 이렇게 좀 표현을 한다면 토요 경마는 단촐한 편성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좀 분할되면서 편성이 좀 단촐해졌는데요. 그래도 늘상 말씀드리다시피 이 단촐한 편성도 결코 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철 위원은 이번 주 토요 경마 좀 편성이 좀 어떤 것 같아요? 네, 뭐 출전 두수가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양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뭐 늘 뭐 김준호 위원님도 표현을 해주시지만 출전 두수가 적을 때일수록 사실 더 인기 마필들보다는 복병 마필들이 좀 득세하는 경주가 좀 많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뭐 월초 경마긴 합니다만 얕봐서는 안 된다. 이번 주 토요 경마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경마 지론이랄까 제 생각에 빠져 있는데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뭐 단출한 평, 일경주 같은 경우는 저는 까다롭다, 어렵다라고 평가해요. 그래서 이런 경주는 좀 인기를 좀 무시하고 도전을 합니다. 근데 좀 단출한 편성에서 구멍수를 한 수를 맞춰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인가요? 그래서 그런지 구멍수를 좀 압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뭐 한두 정도는 이렇게 빼버리면 그게 또 선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축 잡고 뭐 8두가 출제하는데 3두, 4두를 가져가면 사실상 적축을 해도 이게 배당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 한수적인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반본전이라도 찾으면 실전에서는 난 거죠. 최악에서. 근데 그만큼 또 돈이 들어간다는 생각 차원이라 그러면 또 구멍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한 주간의 경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김종철 위원이 준비한 경주는 2경주와 7경주를 준비했고요. 저는 3경주와 9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1경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는 국내산 6등급 1300m 레이스. 여기는 인기만 있어요. 인기만 있지만 저는 좀 이변의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될 경주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김정길 위원. 네, 인기마가 있어도 제가 볼 때도 뭐 역시 고만고만하다. 마필 능력 차이는 크게 없기 때문에 초반에 아마 어떤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선전이 가능하고 또는 또 패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2주 만에 출전하는 7번마 잉그란 퀸이 뭐 지난 1700 장거리를 도전을 했고 타임이나 모든 면에서 좋은 건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5월 5일, 5월 18일 그리고 6월 첫째 주 1일 날 2주 연속, 2주 3연속 2주 텀을 가지고 나올 정도로 마필이 좀 튼튼합니다. 그리고 1300도 4월 6일 날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이 7번마 잉그란 퀸이고요. 예, 7번마 잉그란 퀸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좀 상대마로 한 마필만 보신다면 어떤 마필을 보겠습니까? 네, 뭐 상대 마필들, 볼 마필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4번마 라운스텔라도 뭐 기본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성장세가 도드라진 마필은 아닌데 4번마 라운스텔라는 좀 쉬한 공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백 적응을 하고 이 다음 수업도 좀 관심을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마필을 좀 한두 소개를 드리면서 저는 1경주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4번마 라운스텔라는 인기마지만 좀 불안 요소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한 마필을 좀 언급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과연 가능하냐는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1번마 원더풀 힐스란 마필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뚜렷한 선행마가 없어요. 제가 보면 뭐 4번마 라운스텔라가 지난번에 선두권을 장악했다고는 하지만 얘도 빠른 마필이 아니고요. 과거에 보면 6번마 천지폭풍이 이번에 좀 망사 눈가면을 해제하고 눈가면으로 이제 교체를 하고 나오는데 코둘레를 이제 신청하고 나오는데 과연 이게 어떠한 모습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천주폭풍 같은 경우는 흙을 안 맞고 뛰었을 때가 좀 더 나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래서 외곽 게이트고 레이스가 빠르지 않아서 천주폭풍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레이스가 느리다고 좀 평가해요. 그래서 1번마 원더풀리스 마체가 좀 왜소한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게 따라갔을 때 보면 약간의 결정력 부족, 지키는 걸음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300m라지만 기습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마 원더풀리스도 현장 컨디션 꼭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요 6번마 천주폭풍이 인기 말 겁니다. 6번마 천주폭풍 그리고 7번마 잉그란케 4번마 라운스텔라도 인기 많은데 이건 좀 한번 우리가 좀 검증부대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1번마 원더풀 히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는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여기는 김종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네, 오전에 좀 일찍 시작을 하려고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인기 모으는 8번마 스트롱벌처 조금씩 지난 경주도 뭐 아쉬움을 좀 남기긴 했는데요. 상대들에 비해서는 기본기에서는 분명하게 앞서 있다라고 판단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마 스트롱벌처는 인정을 하면서 나머지 이제 뭐 4두 정도가 좀 그러니까 인기를 좀 나눠 갖는 그런 레이스가 되는데요. 일단은 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마필을 좀 압축해서 뭐 큰 배당은 아닙니다. 분명 인기권의 마필이기 때문에 하지만 좀 압축해서 한번 추천을 드리려고 오전 좀 이경주부터 승부처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8번마 스트롱벌처를 제외한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좀 믿을 마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경주가 지금 뭐 넓게 보면 4두, 5두 이렇게 좀 인기를 좀 양분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내용적이 됐든 한 주간의 경마를 준비하면서 좀 자신감이 있었던 그런 마필 같아요. 그런 마필에 좀 추천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이런 경주가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배당은 아니지만 찍어 먹기가 너무 좋은 경주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김종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경주입니다. 상경주는 혼합 4등급 1000m 단거리 편성입니다. 여기는 제가 준비한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승부 경주예요. 제가 이 경주는 눈에 보이는 인기만 있습니다. 제가 보면 3대 마필이 좀 인기를 양분할 수 있는 그러한 경주인데 저는 인기말을 놓고 때리지 않는 경주입니다. 제가 놓고 때릴 말은 상대적 인기에서 좀 많이 밀려있을 거예요. 그 마필을 놓고 거꾸로 인기말을 두들겨 볼 거예요. 그래서 중배당을 노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연령오픈 별정 시형 경주. 여기는 뭐 어찌 보면 정말 이 한 경주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네, 분할 편성으로 시행되는 경주인데요. 아직은 사실 믿음을 크게 가질 수 있는 마필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출전한 마필들도 뭐 저희와 똑같은 그런 관점으로 모든 주교사님들이나 기수들이 기승을 하면서 성적을 내고자 하는 그런 경주인 것 같은데요. 저도 뭐 뚜렷하게 이 마필이 충마로서는 적합하다라고 자신있게 얘기 드릴 마필들은 사실 없는 경주이긴 한데요. 그래도 3번말 리커버리 탑은 뭐 8주간의 공백은 있습니다만 뭐 준비 항상 늘 열심히 해온 마필이고 또한 뭐 이 타이트한 기승을 잘하는 신홍철 기수가 안장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높은 그런 점수를 주는 그런 마필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경주는 김종철 위원이 표현한 대로 좀 더 세분하게 표현하자면 정말 6등급에서도 어떻게 보면 포지션을 못 잡는 말들 있잖아요. 어쩌다가 좀 입상을 한번 해보고 싶다, 착순해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던 말들이 야 여기는 나도 해볼 만한 편성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뭐 이런 경주에 어떻게 보면 정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이경주가 딱 우리가 인기는 순서가 정해져 있겠지만 능력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3번만 리커버리탑 얘를 이마피를 좀 추천했고요. 저는 뭐 그래도 인기마를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7번만 마천하라는 마필이죠. 마천하라 마필이 4월 6일 경주에서는 사실상 별게 없었어요. 근데 지난 경주만 놓고 보면 정규 어려움 속에서도 근성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지난 경주 뛰었던 말들이 정말 셌냐?
저는 강하지 않다라고 평가돼요. 근데 어찌됐든 얘는 흙을 맞지 않으니까 좀 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7번마 마천하나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은 3번마 리커버리타, 저는 7번마 마천하, 이렇게 두 마필을 언급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김종철 위원. 네, 이번 경주도 인기 모으는 마필들이 뭐 몇 두 있습니다. 3번마 센스쟁이 있고요. 10번마 황금사자, 12번 토함사 파워. 3두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3두 모두 기승자가 다 변경이 됐습니다. 직전하고 또 기수들이 좀 바뀌긴 했는데요. 게이트가 12번으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토함사 파워가 국내산 마필인데요. 지난 경주를 기점으로 저는 분명히 마필이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12번 토함산 파워에 우선 관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토함산 파워는 뭐 아직까지 흙을 완벽하게 맞고 뛴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난 경주 때 좀 아쉬웠던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김유정 기수가 굳이 일각수하고 살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거길 가서 싸우고 이제 정말 신기하게 버텼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차분하게 따라가서 한 발을 딱 쓰면 좀 쉽게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난 경주는 전개를 어렵게 풀어가면서 이겼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얘한테는 좀 저도 어울릴 것 같아요. 오히려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직전보다 부담이 늘었지만 12번 토함산 파워는 저 역시도 좀 강하게 봐주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겠고, 요거 상대만 한 마필만 언급해 주시죠. 네, 뭐 3번 센스쟁이, 10번 황금사자 2두가 있는데요. 저는 3번 센스쟁이가 그래도 선두권 공략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인기마 비중으로 본다라고 하면 10번마 황금사자보다는 3번마 센스쟁이가 더 나아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센스쟁이 그 조성봉 기수가 계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최근에 보면 약간 서둘렀던 3월달 경주에서도 이게 거세하면서 거세파도 있었겠지만 이때도 코너에서 보면 약간씩 튕겨 나간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고요. 지난번에 그 차분하게 따라가다가 완전히 빠꾸기가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외곽을 딱 나오는데 이게 또 튕겨 나간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재결 리포트에 보니까 그 흙을 맞아서 뒤로 빠졌다는 것 같고, 그리고 외곽으로 자꾸 삐져나간다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악벽이 있는 건지 아니면 코너워크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이 발바꿈이 잘 안 돼서 외곽으로 튕기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 주셨듯이 재결 리포트를 잘 보셨는데요. 모래를 맞거나 또는 어린 말들은 아직 다리 근육이 100%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밸런스가 굉장히 자주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승자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기승을 합니다만 마필 굉장히 육중한 몸으로 튕겨나가는데 제어가 그게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22조에서도 뭐 상당히 그래서 이 관리에 있어서 정말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저는 또 임기현 기수가 또 스타트를 잘 받아요. 물론 조상범 기수 굉장히 잘 받지만 임기현 기수가 초반 스타트를 굉장히 좀 잘 받는 편이고 게이트 안에서 흥분하는 말들을 잘 매조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임기현 기수에게 아마 이 기승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마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 참는 기수, 그죠? 그래서 센스쟁이를 언급해 줬습니다. 황금사자가 지난번에 따라가서 많이 뛰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번 경주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공백전에 도전했던 8번마 프리티 오브보이란 마필이 순발력이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황금사자가 따라가서 완벽하게 적응했냐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12 토함산 파워 중심으로 해서 3번마 센스쟁이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8번마 프리티 오드보이란 마필이 큰 걸음을 내주지 못했어요. 뭐 지난 경주가 빠른 레이스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 우리 김정철 위원이 데뷔 전부터 관심을 꾸준히 가졌던 한표마가 드디어 여기서 사고를 쳤어요. 선을 갔던 레이스인데 그 전개를 끊임없이 전개를 어렵게 풀어가면서 8번마 프리티 오드보이가 아쉽게 깨졌던 말인데, 저는 이 8번마 프리티 오드보이 이 마명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마필도 현장 컨디션은 좀 살펴보고 싶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외국말들 이렇게 안 보던 말들을 딱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어려웠던 말이 핑미업. 제가 강원도에서 정성적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 핑미업 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정말 NG도 많이 내봤었고요.
그리고 그 포키플 오브 머니 이거를 말하려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봤고 페르드 그 부산말 하나 또 있습니다.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페르디도 포모로. 그거를 여자 MC가 딱 할 때 와 신기했습니다. 얼마나 그냥 뭐 첫 방송을 찍는데 그걸 수월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발음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야,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이제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경주. 여기는 인기만을 공략을 하느냐 아니면 뭐 복병만을 자꾸 공략을 해볼 거냐 이런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기마들의 선전도 이어질 수 있지만 인기마들도 저마다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김죽철 위원. 네, 6경주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주에 퀸 오브 캠프 5번 마필이 인기를 더 모을 것 같더라고요. 많이 네, 저는 이번 말 라운 프로센스가 더 강하지 않느냐. 마필의 기량만 보면 현 거리에서는 그래도 이번 말 라운세스가 5번 마 퀸 오브 캠프보다는 좀 강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마 라운 프로센스를 중심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라운 프로센스. 2번마 라운 프로센스와 1번마 페더라이트 그리고 5번마 퀸 오브 캠프 이 3대 마필이 인기마로 대두될 것 같아요. 근데 페더라이트란 마필도 앞에 가서 뛰어야 되는데 앞에 가서 좀 몰락을 하는 지구력이 좀 단점이 있고 라운 프로센스란 마필은 우리 문세영 기수가 했을 때 제가 실버라이언 정말 다 뛴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승부를 때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얘도 뭐냐면 결정력이 없는 말. 퀸 캠프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무조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얘도 아주 채공이 있어서 얘가 지금 우승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단점이 있는 말들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우리 김죽철 위원은 이번 말 라운 프로센스를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이게 그 외국 용병 기수도 만나나요? 네, 뭐 그냥 지나다니다가 대화가 짧아서 예, 제가 회화가 안 되는 편이라서 제가 하나 그 8번마 썬빅터란 마필이 얘도 뭐 다띠말이잖아요. 다띠말인데 어떻게 보면 1700m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뭐 과거에도 보면 그런 질병을 앓기 전에도 뭐 잘 뛴 말은 아닙니다. 근데 얘가 작년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보면 개인대염도 앓았었고 피로골절도 있고 그리고 나서 공백 갖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단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말도 좀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썬빅터에 대해서는 뭐 물론 늘 컨디션에 대해서는 묻기는 합니다만 그닥 그렇게 뭐 6세고 원체 기량이 다 드러난 마필이고 또 김준호 위원님께서 잘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경주 이 전개에 따라서 이 그런 분석을 잘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딱 세 마리만 선행 싸움하면 썬빅터도 가능성은 있다. 자, 그 세 마리가 1번 페더라이트, 퀸 오브 캠프, 라운 프로센스. 두 마리는 선행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싸우면 이런 거. 근데 이 세 마리가 같이만 붙어서 서로 좋은 포지션 잡겠다라고 싸움만 준다라고 하면 찬스. 네,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아마 이럴 수 있어요. 페더라이트 너 가고 내가 막판 딸 거야. 그러면서 차분하게 라운 프로세스나 퀸오프가 따라가서 딱 곱게 일자로 딱 두 마리가 포지션 잡고 싸우면 그 안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네가 쎄 이러고 조금만 초반부터 서둘러주면 저는 이런 마필한테도 기가 오지 않을까 해서 8번마 썬빅터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썬빅터는 개인 대염을 앓았던 말입니다. 그리고 피로골절이 있었던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현장 컨디션 꼭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우리 김죽철 위원은 1번, 2번, 5번 중에서 2번만 라운 프로세스의 선전을 기대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8번마 썬빅터 삼복이든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7경주입니다. 7경주는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여기는 김죽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네, 7경주 역시도 성장세 마필들이 뭐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8번마 딕시 어게인은 지난 승급전 선행이 아닌 선입 운영을 통해서 물론 저희가 원하는 1, 2등 안에 입상은 못했습니다. 3등을 했습니다만 분명한 선취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를 시켜줬고요. 또 거기다 모래정용도 배양을 했기 때문에 딕시 어게인은 가장 나은 인기 마필입니다만 가장 나은 전력으로 일단은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파트너를 자처하는 마필들 중에서 역시나 뭐 이겨보고자 한번 열심히 준비해온 마필이 있기 때문에 압축해서 한번 승부처로 추천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은 경주입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이번 주가 월초 경마로 좀 치러져요. 약간은 좀 부진형마들 간의 대결은 제가 조금은 어렵지 않나, 좀 까다롭다. 또 거기에 북병마도 언급을 드렸는데, 자, 7경주는 김충철 의원이 뭐 충만은 오픈을 했습니다. 8번 막 딕시 어게인이나 마필. 아마 뭐 현장에 가면 딕시 어게인 중심으로 해서 여러 마필이 좀 인기를 양분할 수 있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딕시 어게인은 좀 인정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경주에 이어서 표현을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정보력으로서 정말 잘 만들어진 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주간의 경마 열심히 준비해서 여기서는 딕시 어게인의 상대마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평할 수도 있습니다. 7경주 좀 자신 있는 말이 나와서 승부 경기로 지정했답니다.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 4등급 1700m 경주. 제가 이경주를 어떻게 방송에서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다가 우리 최범민 기수가 최근에 보면 18조 말을 또 한번 심하게 뭐 빼먹은 게 아니라 늦발을 해서 입사에 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주 일요일 날 나와요 마지막 경주에. 근데 그런 느낌 또 인기마의 기승을 해서 좀 최범민 기수답지 않은 좀 졸전을 펼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 보드람도 약간씩 삐지는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탈까? 근데 그래도 보드람은 인정하고 상대 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뒷말이 뭐 팔리는 말들이 정말 쉽게 딱 끝날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좀 이경주가 좀 까다롭다 아니면 뭐 제가 보면 보드람을 인정해도 후차권은 혼전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는데 김준철 의원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최범현 기수가 지난번에 그 썬벡터를 타고 제가 정말 땅을 쳤던 경주입니다. 코차로 3등을 또 하는데 그 늑발을 하고 근데 뭐 어찌됐든 그건 불가항력입니다. 게이트 안에서 마필이 일어서는 걸 관리사가 못 잡아주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범현 기수가 뭐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요. 일단 보드람은 최범현 기수하고 맞는 마필이긴 합니다. 그렇게들 관계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마필이고 또 게이트 이점도 있고 뭐 잘 탈 마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말 루미네스가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폭발력에 의해서 뛰는 마필은 아니고요. 굉장히 지구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를 저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마필로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야, 루미네스. 이게 인기마입니다. 근데 저는 동작은 이번에도 안 보시나요? 동작은 뭐 지난번에 발 4번 정도 바꿨습니다. 네, 덜 바꿨어요. 네, 확실히 덜 바꾸긴 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하만식 기수가 능력이 컨트롤을 그만큼 해줬기 때문에 마필은 물론 발바꿈이 잦으면 안 좋기 때문에 분명히 발바꿈이 잦은 건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 경주는 뭐 하만식 기수가 선행을 나가고도 저도 뭐 그런 거 뭐 즐겨하지는 않는데요. 그냥 세 봤습니다. 얼마큼 바꾸는지. 근데 4번 정도 바꾸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여전히 아직은 좀 더 좀 미흡하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마장에 가면 배당판이 어떤 데 보면 춤을 추기도 하고 뭐 이번 주에 대상경주는 제가 봤을 때 뭐 SBS의 대상경주나 뚝선배나 보면 그 배당이 좀 이렇게 예측보다는 배당이 높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동작이 지난번에 그 김영철 위원이 표현을 했고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발을 정말 많이 바꾸더라라는 걸 보면서도 단독선임 그래도 우리를 가져갑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 깨졌어요. 근데 루미네스란 말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 실전에서 이게 힘이 차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실전에서 왜 이렇게 기복을 보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의 그 채공띠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700m 뭐 동작이 없다 그러면 루미네스가 편하게 딱 나가서 그냥 힘 한 배를 하면 간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1700m를 그렇게 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김용근 기수가 안정을 하니까 조금 더 뭐 믿음도 가고요. 45조 최근에 뭐 지난주에 문학집 프로 대상경주 우승도 했습니다.만
뭐 열심히 만지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자들 모두가 마필 한두 최근에 그런 성적 나는 거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들 관리를 하는 것 같고요. 거기다 뭐 안장을 김용근 기수가 더더욱이나 훈련 과정에 또 참여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좋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루미네스를 좋게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번, 3번이 다 불안하잖아 이런 생각을 해서 어찌 보면 닷짓말 같아요. 이게 저는 6번만 대천 에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만 놓고 보면 동작 한 마필을 두고 뛰는데 뭐 동작과 루미네스가 어떤 레이스를 펼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6번만 대천 에이스가 지난 경주보다는 레이스 풀어가기가 좀 더 수월해졌다에 한 표를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 6번 막건을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우리 김축철 위원은 1번, 2번 막건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구경주는 호남 2등급 1800m 경주. 여기는 제가 이제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제가 이제 구경주를 승부를 지정하면서 제가 최근에 보면 2등급 편성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2등급 편성이라고 해서 다 터지는 경주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구경주는 좀 자신 있게 준비한 만큼 좀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촐한 편성입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육 10경주 오늘 이제 마지막 경주입니다. 이번 주 6월달 경마는 토경마가 10경주까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일요일 날은 11개 경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합 3등급 1200m 경주로 치러집니다. 김정철 위원. 네, 뭐 단거리 1200m 1호 11경주랑 분할이 됐는데요. 원래 편성되어 있는 경주가 맞고요. 그러면서 좀 인기 마필들이 좀 양분화되면서 찢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마 대군의 창이 부종은 뭐 1.5 올라갔습니다만 선취입이 가능하고요. 물론 선행했을 때 더 띄워주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번 편성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인기마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네요. 네네. 여기서 선행을 누가 나갈까요? 1번 프로함성도 뭐 욕심을 내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가려고 하겠습니다만 대군의 창이 그래도 최근에 힘이 붙었기 때문에 아마 나가서는 넘어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썬더마크를 놓고 썬더마크를 놓은 게 아니라 적벽신화를 놓고 썬더마크로 이제 승부를 때리고 대군의 창은 우리 쳐다보지 맙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승부를 때렸습니다. 근데 대군의 창이 선방을 했어요. 근데 제가 대군의 창의 단점, 제가 김정철 위원한테 대군의 창이 선두권을 장악하면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뭐 김정철 위원이 이야기한 식으로 대군의 창이 따라가도 경쟁력이 있죠. 근데 얘는 단점이라 그러면 제가 아마 이 데뷔전 초부터 아마 이거 몇 바퀴 안 됩니다. 돌려보시면 얘가 코너 돌 때 보면 자꾸 삐집니다.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수월하게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대군의 창이 뭐 선전이 다시 한번 기대됩니다. 근데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해도 이번 레이스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 힘 한 배만 된다 해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얘를 빼고 배팅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를 놓고 가고 싶지 않다. 이것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저는 그 9번마 문학 아리아리란 마필을 이번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싶어요. 지난 경주만 놓고 보면 이전 경주가 차분하게 따라가서 선방을 했지만 얘는 지구력이 완벽하게 좋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난 경주만 놓고 보면 문세영 기수답지 않게 왜 이렇게 외곽을 돌았을까? 아예 1400이니까 외곽을 돈다 해도 좀 심한 배를 충분히 하고 선입으로 따라가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9번마 문학 아리아리를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뭐 8번, 9번 이 두 마필을 보고 있는데요. 9번마 아리아리를 좀 더 좋게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김주철 의원은 8번마 대군의 창의 상대만 한 마필만 언급해 주시죠. 네, 뭐 7번마 이글스크립터가 조금은 4군 시절에는 좀 헤매기도 했습니다만 최근 뭐 연속 입상을 기록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좀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에 7번마 이글스크립터도 저는 관심을 갖는 그런 마필입니다. 예, 저는 이글 스프리터가 이전 경주는 4월달에 하위 등급에서 선행 가서 널널하게 이겼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따라가서 들어오는데 지난번 레이스가 좀 빠를 수 있죠. 하기가 워낙 뭐 순발력이 뛰어나니까. 근데 따라가는 전개에 보면 정말 꾸역꾸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앞에 가면 9번마 문화가야리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저는 영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네. 지난번 경주 모습만 보면 힘들다.
이건 아니요, 둘다 앞에 갈 이제 수도 있잖아요. 이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예, 뭐 상태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언급을 드렸듯이 4군 시절에는 완성도가 좀 부족해서 좀 네. 헤매기도 했지만 뭐 최근 들어서는 좀 기량은 그래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8번, 7번 두 마필을 언급해 주셨고요. 저는 9번만 문학 아리아리를 중심해서 이런 7번, 8번 거기에 뭐 상대만 한두 정도는 더 가져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토익경마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어찌 보면 토익경마는 좀 약간은 퐁당퐁당할 것 같아요. 1경주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나머지 경주들 보면 정말 내가 선택을 어떤 경주를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토익경마인 것 같습니다. 자, 부디 토익경마 건승하시길 기원하면서 저희는 1회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